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기들 눈치를 보느라 의견은 없고 헌법 재판소가 내가 보내야 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결국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넉 달간 분열로 얼룩졌던 정치권 앞에는 국민 여론을 봉합하고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되돌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선고가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특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고 선고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선고 전에는 8대 0이냐, 5대 3이냐, 4대 4냐 추측이 많았는데요. 결과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소추 인용으로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날부터 111일 만인데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온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적법성, 또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 5가지가 쟁점이었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도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현재 파면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데요. 헌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수를 계산해 보면 선고일인 오늘부터 60일 후인 6월 3일이 됩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은 6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0일 이내 대통령 선거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 선고 뒤에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을 진행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초 특권을 잃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내란 혐의 재판에 임해야 하고요. 또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야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이후 전국 수습 방안과 당 방향성 등을 논의 중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국민의힘 반응 전해주시죠. 네,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후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전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 뒤로 보이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등의 문제가 많지만 국민 통합과 미래를 위해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당내 기각 또는 각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의총에서는 당 운영 방향과 조기 대선 로드맵을 두고 경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뜻을 받들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강조해온 만큼 헌재를 향해서도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2시 반쯤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소희 기자, 민주당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지도부만 모여서 헌재 선고를 조용히 지켜본 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인용이 나오자마자 대국민 감사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시간 전쯤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줬다며 거듭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대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왔던 정청래 의원도 헌재 앞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완벽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파면은 사필 규정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곧 조기 대선이 예고된 만큼 지도부는 탄핵 선고 뒤 곧바로 당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고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시간 뒤쯤인 오후 2시 반부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갖습니다. 3시 본회의 입장 전에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포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민들께 드리는 감사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입니다. 또 변론이 종결된 지 지난 2월 25일이죠. 38일 만입니다.
주요 외신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계엄 정국. 무장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로 침입했고 국회 출입구와 담장에선 출입 통제에 나선 경찰과 시민이 대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이 투입됐습니다. 국회에서 재석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3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두 차례의 표결 끝에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2024 헌납할 사건 번호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12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어진 탄핵 심판 변론. 그 사이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거부,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11번의 변론 중 8번을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본인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 적극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이 오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헌재 탄핵 심사와 평의가 길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보다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헌재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일대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섰고 정치권 대립과 장외 여론전은 더 고조됐습니다. 헌재는 장고 끝에 오늘 탄핵 심판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났지만 진영 갈등과 국민 분열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엔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절차가 시작된 뒤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임기 내내 야당과 대립하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전 대통령은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33세의 나이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강골 검사의 이미지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고 이를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대통령 임무 수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법과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과 충돌했고 이를 대화로 풀지 못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부각됐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정부 출범 후 720일이 지나서야 성사됐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천 개입을 포함한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 속에서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역대 탄핵 심판 선고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선고와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집권 2년 차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고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죠. 당시 헌재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2016년 집권 4년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따른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92일이 소요됐고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죠. 당시 헌재의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며 쟁점을 가렸던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 의결 후 1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38일이란 최장기간 평일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숙고를 거듭한 헌재 결론은 만장일치 인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인데요.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서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이번 선고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특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탄핵 선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이제 뭐 전직이 그렇습니다.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11시 22분. 예, 직후에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내려졌고 전국 관공서의 사진도 이제 내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면 전원일치 파면 선고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좀 말씀부터 좀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시종일관 예. 이건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봤고요. 예. 그건 헌재 재판관에 대한 그 신뢰와 그리고 아직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게 뭐 좀 선거 기일이 늦어지니까는 뭐 별소리들이 난무하고 뭐 여러
추측들이 그렇게 무성했었잖아요. 예. 한 번도 그 흔들려 본 일이 없었어요. 방송에서도 여러 군데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러고 아까 11시에 여기 국회 도서관에 와서 딱 듣는데 첫 마디를 듣고 안도를 했어요. 뭐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만장일치로고 나는 느낌을 받았더랬어요. 예상했던 결과고 이제 당연한 결과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뭐 결국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참 아픈 대목이었죠. 그 결과는 이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이제 올 현재 파면 탄핵 선고로서 이제 일단락지게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국민 통합과 또 올 현재 심판 결과를 승복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불행이 남지 않게끔 벌써 지금 20년 사이에 그냥 대통령 탄핵이 그냥 3번이나 있었고 2명의 대통령이 또 헌재 심판을 통해서 탄핵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당의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의 행위로서 비록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그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오늘 헌재가 심판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자성과 반성, 성찰 그런 각오로서 국민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이 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는 한 20여 분 정도 동안 결정문 이제 낭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뭐 내용별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 권한 등이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헌법상 요건을 어겨서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든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데 대해서는 기헌법에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대하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그 사유 중에서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판결문 그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참 명문이다 이런 무슨 느낌을 받았고 뭐 그 국회에 뭐 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도 없고 뭐 자기는 거기서 완전히 그 뭐 거짓말로 심리 때는 그랬는데 그 하려고 그러는데 시민들과 군인들의 그 출동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된 거지 당신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 그 대목이 제일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과 계엄군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무력화됐다. 그렇게 된 거지. 당신은 원래 다 끌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김성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 심판 이 결정문 이 자체를 만든 분이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의 주심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하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핵심 내용 5가지 내용에 대해서 거의 뭐 퍼펙트하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헌재 재판관 저는 일치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8대0 뭐 탄핵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정문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을 초월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될 책무를 위반했다. 그 대목이 좀 상당히 뭐 가슴 아프게 이렇게 들렸고 결국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또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피청구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부정적으로 더 큰 영향을 파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얻는 이익보다 파면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그 대목이 정말 아프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헌재의 이제 선고 이후에 여야 각각 이제 입장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선고 직전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탄핵 선고 직후 입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 전에도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 했는데 이제 침묵을 지켰고 아직까지 이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무총장님? 글쎄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 통합시키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저 양반 성격으로 별로 너무 지나친 기대인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시지를 낼 것 같으면 통합 메시지를 좀 기대한다. 2017년 3월 10일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그 당일날 이 입장은 나오지 않았죠. 3일 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접한 소회를 또 입장을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냈는데 책임을 이제 본인이 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대목에 진실은 뭐 영원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고지 탄핵에 대한 그 뭐 결과도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제 헌재 심판 결과에 저항하고 뭐 전 대책점을 만들어서 뭐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뭐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때 많은 또 지지층으로부터 동정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옥고를 또 이제 치르면서 그 이제 진실이란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어찌 보면은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또 옥고까지 치르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저항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순응하면서 그 책임을 올고지 지겠다는 그런 참 무언의 그런 행동들이 지난 2022년 대통령 탄핵된 정당에서 또다시 대통령을 또 만들었다는 건 기적적인 일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오로지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 생각해서 승복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과도한 입법 권력이 있더라도 정치로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는 그런 뭐 좀 나름 교훈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죠. 네. 자, 승복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나왔으면 통합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 나온 오늘 사법적인 판단인 만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지금 형사 소송이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물론 헌법 재판하고 예. 형사 재판은 성격은 별개죠. 별개지만은 오늘 뭐 헌재 판결문을 보면은 그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게 거의 다 뭐 명백해졌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제 그 아까도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건 또 형도 중형이란 말이죠. 내란죄라는 건 그 수괴는 우두머리는 최소 무기니까. 예.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조금 모면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형사 재판 때문에라도 이제 헌재 판단에 대한 또 승복 여부를 좀 손뜻 내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보셨는데,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그 재판부가 뭐 구속 전담 영장 뭐 판사가 아니에요. 그 1심 본안을 다루는 그 주심 재판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결정문 또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구속일자 이 셈법을 잘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수처가 헌법 법률에도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런 수사 주체로서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특히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상당히 고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도 이 헌재 심판의 결과도 5대3 되도록에 걸려가지고 뭐 이게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 진영에는 거의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구속 취소 결정 당시의 그 판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헌재 이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대체로 앞에 저 평소 존경하는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이걸 자신의 그 행사 재판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걸 인정을 또 다 해버리고 뭐 성폭 다 한다 그러면 저쪽에도 그대로 그게 이제 용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 법리적으로 법정 대응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오늘 이 헌재 결정문, 헌재 이 탄핵 심판 인용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다 인정해야 될 사안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그 자꾸 양쪽 다 뭐 승복 선언을 하라고. 근데 단심인데 승복 안 할 길이 있나요? 네. 그걸 자꾸 아니 윤석열 대통령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이 파면된 걸 파면을 어떻게 승복 안 할 길이 있으며 또 기각이 돼서 대통령 취임하면은 당신 대통령을 인정 안 하겠다고 뭐 그럴 길이 없잖아요. 단심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꾸 승복하라고 사전 메시지 내라는 거는 전 그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오늘 탄핵 인용에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강조한 만큼 헌재를 향해서도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2시 반쯤에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소희 기자. 민주당 상황 전해주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이곳에서 지도부만 모여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는데 8대0 만장일치 인용이 나오자마자 대국민 감사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시간 전쯤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줬다며 거듭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왔던 정청래 의원도 헌재 앞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완벽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파면은 사필 규정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곧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지도부는 탄핵 선고 뒤 곧바로 당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갖습니다. 본회의 입장 전에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이후 전국 수습 방안과 당 방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강민지 기자. 국민의힘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후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전 비대위를 소집해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뒤로 보이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 등 향후 대응책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등의 문제가 많지만 국민 통합과 미래를 위해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치고 대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은 조기 대선 체제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당내 기각 또는 각하 목소리가 제기됐던 만큼 의총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의원들을 공론화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곧 탄핵 기각을 외쳤던 윤상현 의원도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것 아니냐며 탄핵에 앞장선 동료 의원들이 이재명 나라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뜻을 받들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자,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도 빠르게 대선 모드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뭐 6월 3일 전후로 이제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든지 구도는 어떻게 사무총장님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야 오늘 됐으니까 두 달 내에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일정은 잡겠죠. 예. 60일 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 번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뭐 뽑는 즉시 그건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하는 거니까요. 그냥 당선 즉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해 와서 실제로 이제 준비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죠. 네. 조금 전에도 뭐 기자 리포터 있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 내의 일부 의원들은 오늘 헌재 심판 결과를 따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목소리들이 여전히 뭐 국민의힘 당의 중심 목소리로서 이렇게 크게 들린다면은 이 조기 대선 뭐 열리더라도 불보듯 뻔해지는 상황인데 저는 저런 목소리부터 좀 자그러들 수 있는 뭔가 자성과 성찰의 이 반성의 계기의 시간을 자정의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될 듯이 뭐 마치 보수 우파 그런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 그들의 입장, 그들의 목소리만 대변해내고 그들과 함께한 그 엄동설안에 추운 뭐 그런 투쟁사를 저도 뭐 노동운동 한 20몇 년 하면서 많은 투쟁을 했지만 이걸 투쟁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참 뭐 안타까운 대목이 많아지는데 저런 부분이 만약 목소리가 계속 유지되면 조기 대선 본선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오늘 헌재 심판 나고 난 이후에 무조건 10일 이내에는 또 이걸 선거 일정을 공고를 해야 돼요. 10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6월 3일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이 거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자체 당내 경선 치러야 되고 또 이제 본선 이제 치러야 될 건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뭐 공고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 뭐 헌재 심판 결과로 사실상 뭐 조기 잔치를 벌려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통합부터 우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뭐 좀 전에 목소리 보십시오. 12월 14일 날 12명의 그러니까 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만 없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됐겠냐. 벌써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내 갈등과 반목, 불신 또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그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사법 리스크로부터 한결 그 전보다 이제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좀 그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우선 후보가 되는 거에는 뭐 넘을 산이 뭐 그 안에 뭐 무슨 당장 뭐 선거가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런 허들은 사법 리스크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현재로서는 같다고 보시고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구로구청장의 자당 후보의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무공천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자기들이 뽑았던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면은 후보를 한번 안 내는 것도 뭐 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구로구청장은 안 냈죠, 국민의힘은. 안 냈으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의힘은 자숙하는 뜻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됐는데 우린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뭐 그래가지고 좀 유력한 사람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한번 나간다든가 그 중에서 뭐 그래도 그 자기들 지지층한테는 그
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네. 뭐 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차피 지금 이번에 전부 거의 똘똘 뭉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소수 빼고는 저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놓고 지금 파면됐는데 그 나가가지고 그 선거 하나만한 선거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불참 선거 후보 안 내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국민의 기책 사유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요. 윤 대통령이면 뭐 오랜 정치 이제 경험으로서 네. 뭐 정치의 패러다임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궐선거의 기책 사유를 자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후보를 안 낸다는 걸 이게 한 5년 전부터 실천을 했어요. 네. 특히 그 실천은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100% 지켰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충분한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 대통령을 당한 집권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이 당 간판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내야 되는 그런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 안에는 상당히 지록 친박 비박 이렇게 주면 당은 건강했어요. 네. 이런 늘 이제 핵심과 이런 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네. 늘 당을 보수 정당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살아 있었거든요. 요 근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당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걱정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반기문이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이런 좋은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 그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네. 이분이 더 국민 지지율이 높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때 새누리당 후보는 나서지 못하겠다. 그 대신 새 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입니다. 네. 그 바른정당을 만든 장본인이 제가 초대 사무총장인데 물론 이게 그때 반기문 당시 총장을 그 바른정당 후보로 제대로 모시지도 못한 가운데 한 20일 만에 그냥 드롭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그런 이 소장파, 개혁파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면은 유인태 총장님 말씀이 좀 현실적으로 이 고민이라도 이루어질 건데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도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매주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또 추가로 좀 듣기로 하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제 좀 정치권의 좀 정계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이번 탄핵 국면 이전부터도 지금 너무 분열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갈등 수준은 세계 최고에 가깝고. 네. 그게 전 그러려면 왜 지금 이렇게 되냐. 이제 그래 개헌 얘기가 나오고. 근데 개헌도 개헌이지만 우선 이 양당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이대로 가가지고는 지금의 이번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하고 충돌하면서 계속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선거제도를 좀 다당제가 가능한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국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력을 좀 국회로 많이 좀 분권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이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이 정치가 좀 좋아지겠구나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치개혁과 개헌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조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고요.
뭐 저희로서는 이제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또 국정 운영 통치 스타일이 정치를 좀 해모하고 기피하고 또 뭐 때로는 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당정 관계도 사실 한동훈 대표 이제는 거의 수직적으로 당마저도 그냥 대통령 그날 통치 권한에 예속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비판도 많았고 그 이후에 이걸 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팬다고 패보니까 이게 또 당정 간의 그 엄청난 갈등으로 이 탄핵까지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든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된다. 집권당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를 그동안 여의도마저도 이렇게 대통령 뜻과 함께 똑같이 정치를 실종시키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국민이 뽑아준 그런 권력 행사를 갖다가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부터 또 탄핵 수단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대통령 권력과 결국 맞선 거죠.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는 집권 세력들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학습하고 좋은 경험으로 저는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화 타협의 정당 정치가 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뉴스특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